8월 13일 생생 주식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양도소득 과세 기준안을 놓고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 과세 기준을 갖다가 기존의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라고 나오면서 어제 오전장만 하더라도 지수가 상승 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박하는 듯한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어제 지수가 다시 급발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어제장 마감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또 코멘트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이목이 쏠리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9월 전에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철회 요구를 한데 따라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이 있었지만은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부분 역시 기획재정부가 재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민주당과 기재부가 협의한 결론을 정부는 따르겠다, 대통령실에선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어쨌든 50억 원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안이 결국은 유력하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추석 전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수정안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지수가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와 관련해서 계속 등락을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 들어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상승 과열을 해소하는 방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가격 조정은 상승 과열에서 빠지면서 가격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과열을 해소하는 거고, 기간 조정은 옆으로 횡보 등락하면서 과열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 위치에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라는 점을 갖다 놓고 볼 때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자 올라가고요, 다시 여기서 눌리고 한번 다시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승 과열을 얘기했고요, 상승 과열을 해소하는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드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때 바로 제가 아까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과열을 해소하는 부분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기간 조정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기간 조정이 너무 짧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매물 소화를 매물과의 공방을 병행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기간 조정이에요. 보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기간 조정인 거예요. 여기서 일단 빠지는 부분을 막아줬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지난번 세법 개정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급락을 했죠. 100포인트 넘게. 그 일을 갖다 빠르게 방어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이 기간 조정의 영역권을 형성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게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과열을 해소하는 이 과정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변수만 없으면 자, 변수가 없다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정부의 이 세법 개정안 수정안이 자, 양도세 대주주 기준안이 얼마라고 그랬죠? 자, 50억 원.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긍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긍정. 또는 이게 50억이고 이게 35%.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 중립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이 두 가지 안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기간 조정 영역권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파동.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했던 신고점 경신 만드는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30억 원 또는 35% 이렇게 나오거나 이것도 안 되는 뭐 10억 원, 뭐 35%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런 안이 나오면 이게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제외하고 이 두 가지가 된다면 긍정 내지 긍정 중립 정도만 된다면 현재의 이 기간 조정으로 과열을 해소하는 부분 이후에 한 번 더 올리는 과정이 남아 있고 이게 신고점을 경신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일단 분석을 해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왜 기간 조정으로 보느냐? 라는 부분인데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 위치에서 과열이라고 했던 종목들이 과연 과열을 해소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대형주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있었어요. 이 종목 이때는 좀 과열했죠. 근데 해소가 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주사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있었어요? 지주사 쪽에서는 SK 자, 이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이 어때요? 지금 보면 과열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증권주에서 금융주 쪽을 한번 놓고 볼 때도요. 우리가 미래에셋 증권이나 이런 종목도 한번 볼까요? 미래에셋 증권. 네, 미래에셋 증권을 보면은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자, 과열에서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다르게 얘는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을 준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죠? 그 다음에 은행주도 볼까요? 하나금융지주. 그죠? 여기서 가격 조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수상으로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점을 완만하게 높였죠. 높이면서 그러나 박스권 등락의 어떤 형태로 기간 조정의 성격을 주고 있거든요. 기간 조정의 성격을 줬는데 과연 이걸로 과열이 해소가 되고 있나? 제가 이때 기간 조정을 주려면 이게 좀 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간 조정으로 갈 거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갈 거면 이 기간 조정이 좀 길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짧다라고 봤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가 다 기간 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간 조정이 맞느냐를 보니까 좀 아까 우리가 봤지만 SK 하이닉스나 또는 SK 같은 지주사 관련주 또는 미래에셋증권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들을 보면은 과열해서 가격 걔들은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으로 과열을 해소시켜주고 있죠. 지수가 기간 조정 줄 때 이렇게 우리가 맞물려서 놓고 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기간 조정을 주면서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별한 아까 제가 이 세법 개정안 수정안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래 거기에서 어떤 악재성만 없으면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과정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수를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느냐를 보면은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이걸 보면 애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왜 올라가고 있느냐를 보면은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그죠? 향후의 실적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D램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마이크론의 향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실적 전망을 대폭 상향을 했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애플은 미국 내에 이제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러면서 향후 4년간 총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해외 생산,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에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계속 압박을 가했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영상의 위험이었는데 결국 팀 쿡이 백악관에서 직접 투자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험을 한 방에 제거를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내 생산을 늘려서 일자리를 2만 개나 만들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정부에선 당연히 환영을 하죠. 그러면서 관세 폭탄을 피할 명분을 얻었고요. 동시에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서 안정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애플의 주가를 상승적으로 만드는 그죠? 그러한 역할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일단 첫 번째 반도체. 자, 반도체 쪽을 보면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먼저. 삼성전자가 보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3조 원에 달하는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장기 계약 이게 일단 나왔었죠. 그리고 애플과의 계약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들이 나왔어요. 다만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주가의 실질적인 키는 HBM이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HBM 관련해서 한 가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HBM3E 12단 메모리 4만 개 전후를 엔비디아에 공급 확정했다라는 재료가 나왔죠. 이번 주 나왔죠. 자,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하고 순행식 AI 서버에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근데 아니 HBM 관련 모멘텀 나오면 주가가 키를 쥐고 있어 급등해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라고 할 수 있죠. HBM3E는 이미 삼성전자가 한참 뒤처져 있는 거예요. 한참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한적인 공급을 엔비디아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는 주가를 펑펑 지르면서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럼 뭐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HBM4라고 그랬죠. HBM4가 퀄 테스트에 성공하고 엔비디아에 진입하는데 성공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주가가 이제 비로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8만 원대로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HBM3E에서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엔비디아 공급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HBM4 지금 당장은 이게 모멘텀이 돼서 주가의 반응을 크게 못 주고 있지만 HBM4의 향후 엔비디아의 공급 가능성을 더 높여준 거죠. 이런 부분에 의미는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보면 어때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여기서 여기를 하향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61선 이격 수렴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61선까지 빠진 거죠. 이격 수렴 거쳤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했어요? 여기서 21 이평선을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긴 거라고 그랬죠. 21 이평선을 넘겼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엊그저께 방송할 때 SK 하이닉스 주가는 끝난 거 아니다라고 그랬죠. 자, 61선 지지든 61선 아래에서든 새로운 저점 잡고 다시 21 이평선을 재돌파하는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게 나타났죠. 그게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가격 조정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일단 끝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유니셈 같은 종목, K시텍 같은 종목, 유진테크 같은 종목, 원익 IPS 같은 종목,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은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어요. 뭔가 반도체 쪽에서 흐름에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지수에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남아있는 이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을 반도체 쪽에서 주도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오늘 뭐가 나왔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 나왔어요.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가 나왔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BOE가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거다, 이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승소 결과로 ITC가 BOE에 제한적 수익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앞으로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거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BH,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또 급등했는데,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또 애플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애플이 부각되고 있는데 애플 관련주이면서 또 오늘 BOE 쪽 관련 반사이익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애플 이런 종목이 최근 단기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에서 한국도 지금 삼성전자도 뭐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SK 하이닉스도 좀 살아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지금 일단 고점을 높여나가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오늘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들까지 부각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축에서 지수의 역사적 신고점을 만드는 이 파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특히 지수가 지금 보니까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기간 조정이 맞다면 이거 한 파동이 더 남아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고점 경신의 그 파동이 되겠구나. 그럼 뭐가 주도할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오늘은 OLED 애플 관련주나 OLED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되고, 이런 쪽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